마지막 인사라도 해야겠어. 내일이면 그 아이가 없을 테니까. 양미연은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을 마치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35살 미연은 결혼한 지 2해,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아이를 갖지 못했고 더 이상의 난임 치료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남편 김지석과는 아이는 천천히 생각하자고 서로를 다독이며 살았지만 그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찾는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은 미연에게 작은 위안이었습니다. 집에는 반려견 마루가 있었고 그 존재만으로도 커다란 위로를 받곤 했죠. 하지만 오늘 본 그 진돗개는 다른 모든 강아지들과 달랐습니다. 보호소 구석, 격리구역에 홀로 있던 진돗개는 다가가는 사람에게 으르렁거릴 정도로 경계가 심했어요. 웅크린 모습에서 과거의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센터 직원 박 씨는 미연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친구는 내일 안락사 예정이에요. 입양이 계속 무산됐고 문제견이라 오래 두기도 힘들거든요. 미연은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격리실 유리창에 손을 올렸죠. 진돗개는 그런 미연을 잠시 바라보다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미연은 진돗개의 눈에서 깊은 외로움을 보았어요. 볕이 서서히 사그라드는 저녁, 미연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마루가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었지만 미연의 마음속에는 보호소의 진돗개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식탁에 앉아 저녁을 준비하던 미연은 자꾸만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보호소에 전화해볼까 망설이고 있었죠. 남편 지석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미연은 오늘 봤던 진돗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감출 수 없었어요. 지석은 미연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걸린다면 우리가 임시로 데려올까? 입양되기 전까지만이라도. 미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미 마루를 키우고 있어 또 다른 강아지를 입양하기는 무리였지만 임시보호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미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진돗개의 운명을 생각했어요. 안락사라는 세 글자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새벽녘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올 때까지 뒤척이던 미연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시계가 5시를 가리킬 때 미연은 조용히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부엌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아직 어둑한 거리를 달리며 보호소로 향했습니다. 입양되기 전까지 내가 잘 지켜줄게. 6시가 조금 넘어 보호소에 도착한 미연은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청소부가 들어오고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미연은 보호소에 들어가 진돗개의 임시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미연의 진심 어린 마음과 결연한 표정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케이지 앞에 선 미연은 진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며 말했습니다. 안녕, 진돌아. 우리 함께 가자. 진돌이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미연은 서두르지 않고 기다렸어요. 리드줄을 조심스레 연결하자 진돌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미연과 진돌이는 함께 보호소를 나섰습니다. 미연의 가슴에는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있었지만 이 결정이 옳다고 느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이니까요. 집에 온 진돌이는 철저히 벽을 쌓았습니다. 거실 구석, 소파 뒤편으로 몸을 숨긴 채 꼬박 하루를 보냈습니다. 미연이 내민 밥그릇에는 코도 대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조심스레 다가가려 하면 으르렁 소리를 내며 경계했습니다.
맑은 눈동자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죠.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가 봐요. 우리도 인내심을 가져봐요. 미연은 지석에게 속삭였습니다. 첫날 밤 미연은 진돌이가 혹시 탈출하지는 않을지 걱정되어 현관문 앞에서 이불을 덮고 잠들었어요. 새벽에 깨어보니 진돌이는 여전히 소파 뒤에 있었지만 물그릇은 비어 있었습니다. 작은 진전이었지만 미연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집에 있던 마루가 진돌이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소파 뒤를 맴돌았죠. 하지만 진돌이는 마루를 향해 사납게 으르렁거렸고 몸을 더 웅크리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죠. 미연은 마루를 안고 진돌이에게서 떼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마루야. 진돌이는 아직 우리를 믿지 못해. 셋째 날부터 미연은 특별한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진돌이를 억지로 훈련시키거나 다가가지 않고 그저 방 한쪽에 앉아 책을 읽거나 가사일을 하며 존재감을 보여주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밥과 물을 갈아주고 진돌이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고 일정한 목소리,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진돌이에게 안정감을 주길 바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미연이 잠든 사이 거실 소파에 올라와 자고 있는 진돌이를 발견했습니다. 깜짝 놀란 미연은 움직이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진돌이가 자발적으로 은신처에서 나온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레 일어나 커피를 내리는 미연의 발소리에 진돌이가 눈을 떴고 미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상과 달리 진돌이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저 미연을 바라보다가 다시 눈을 감았죠. 이제 조금씩 적응이 되지? 미연은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날부터 진돌이는 조금씩 경계를 풀기 시작했어요. 소파 밑에서 나와 식탁 아래 자리를 잡았고 미연이 주는 밥도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미연이 텔레비전을 보며 소파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식탁 밑에서 나온 진돌이가 조심스레 다가와 미연의 발치에 누웠어요. 미연은 가슴이 떨려왔지만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진돌이는 미연이 있는 곳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요리할 때는 문가에 앉아 지켜보고 빨래를 넣을 때는 베란다까지 따라왔죠. 어느 날 소파에 앉아 책을 읽던 미연 옆으로 진돌이가 올라와 머리를 무릎에 기대었습니다. 미연은 조심스레 진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진돌이는 눈을 감고 그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진돌아,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된 거야. 미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동안의 인내와 기다림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진돌이는 완전히 다른 강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루와도 친해져 마당에서 함께 뛰어놀았고 꼬리를 흔들며 가족들을 반겨주었죠. 동네 어르신들도 이놈 참 의젓하게 생겼네라며 쓰다듬을 정도로 사회성이 좋아졌습니다. 미연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빈자리가 없었어요. 진돌이와 마루 그리고 지석과 함께하는 일상이 완벽한 행복으로 가득 찼으니까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미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호소 박 센터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양미연님, 진돌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요. 기억하시죠? 진돌이 정식 입양이 결정됐습니다. 미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진돌이는 이미 그녀의 가족이 되어 있었어요. 임시보호라는 사실을 잊고 살았던 것이죠. 미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가 입양하나요? 미국에 사시는 제임스라는 분이에요. 한국 진돗개에 관심이 많으셔서 여러 보호소에 문의하셨다가
진돌이 사진을 보고 마음에 두셨나 봐요. 미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국? 그것도 진돌이를? 혼란스러운 감정이 밀려왔어요. 전화를 끊고 미연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진돌이와 마루가 장난감을 가지고 뒹굴며 놀고 있었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미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국이라니. 진돌이를 보낼 수 있을까? 저녁 식사 시간 미연은 지석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석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지만 미연보다는 차분했어요. 임시보호였으니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잖아. 하지만 미국이라. 미연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진돌이와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처음에는 무서워하던 모습, 차츰 마음을 열어가던 순간들, 마루와 친구가 되어 함께 뛰놀던 날들. 진돌이는 이미 그들 가족의 일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미연은 보호소로 향했습니다. 센터장을 만나자마자 말했어요. 제가 진돌이를 입양하겠습니다. 정식으로요. 센터장의 표정이 난처해졌습니다. 입을 열고 닫기를 반복하더니 결국 말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이미 입양 절차가 시작됐어요. 미국 입양자 측에서 모든 서류를 제출하고 비용도 지불했거든요. 법적으로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미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포기할 수 없었죠. 센터장과 오랜 대화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미국 입양자 제임스와 직접 연락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미연은 제임스에게 장문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진돌이의 성격, 트라우마, 특징, 취향, 주의사항을 세세하게 적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조심스레 덧붙였어요. 이 아이는 상처가 많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조용히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혹시 입양을 재고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희 가족이 진돌이를 정식으로 입양하고 싶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미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진돌이는 그녀의 발치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미연은 진돌이의 따뜻한 등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대로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임스의 답장이 왔습니다. 정중하고 친절한 문체였지만 내용은 단호했어요. 진돌이에 대한 상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귀하의 애정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랫동안 한국 진돗개를 기다려왔고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랑으로 잘 돌볼 자신이 있습니다. 미연은 며칠 동안 울었습니다. 지석도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저 미연을 위로할 뿐이었어요. 진돌이를 떠나보내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보호소에서는 일주일 후 진돌이를 미국으로 보내기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 했죠. 미연은 남은 시간 동안 진돌이와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좋아하는 간식을 사주고 즐겨가던 공원을 찾아갔어요. 진돌이의 모든 순간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빨리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밤 미연은 진돌이를 안고 함께 잠들었습니다.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웠어요. 아침이 오면 진돌이와 이별해야 했으니까요. 미연은 진돌이의 냄새, 털의 질감, 심장 박동까지 모두 기억에 새기려 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 미연은 조수석에서 캔넬 안에 진돌이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지석이 운전하는 내내 미연은 진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진돌아, 무서워하지 마. 비행기 타는 건 처음이지? 조금 긴 여행이 될 거야.
하지만 도착하면 새로운 가족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을 위로하는 건지 진돌이를 위로하는 건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진돌이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습니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는 것처럼 미연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죠. 공항에 도착해 화물 접수 카운터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수출입 검역 절차를 거치고 마지막으로 진돌이를 캔넬에 넣는 순간이 왔어요. 미연은 작은 물병을 캔넬 문에 달고 진돌이가 좋아하는 간식 몇 개를 넣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티셔츠를 벗어 캔넬 안에 넣었어요. 자신의 냄새가 진돌이에게 조금이나마 안정감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미안해. 꼭 행복해야 해. 미연은 눈물을 삼키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진돌이를 맡긴 후 미연은 지석의 품에 안겨 흐느꼈어요. 공항을 빠져나오는 내내 뒤돌아보았지만 이미 진돌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16시간의 비행을 거쳐 미국 동부에 도착할 진돌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긴 시간을 혼자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니 미연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어요. 집으로 돌아온 미연은 진돌이의 흔적이 가득한 집안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진돌이의 장난감, 밥그릇, 침대. 모든 것이 그대로였죠. 마루도 진돌이를 찾는 듯 집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미연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비어버린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진돌이가 무사히 도착했대요. 다음 날 오후 지석이 휴대폰을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제임스에게서 이메일이 왔다고요. 미연은 한숨 돌리며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제임스가 보낸 사진 속에는 지친 모습의 진돌이가 넓은 거실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제임스의 메시지에 따르면 진돌이는 밥도 먹지 않고 물만 조금 마셨다고 합니다. 미연의 티셔츠 위에서만 잠시 눈을 붙이는 상태라고 했죠.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연은 예의상 대답을 보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진돌이의 무표정한 눈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날 이후로 미연은 매일 제임스에게 진돌이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제임스는 친절하게 답변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듯 했어요. 진돌이는 여전히 밥을 거의 먹지 않았고 집안에서도 구석에 웅크린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책을 시도하면 극도로 불안해하며 리드줄을 물어뜯었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제임스는 진돌이가 담장 밑을 파는 행동을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는 것 같다는 말에 미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진돌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미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는 시도였죠. 자신에게로 돌아오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제임스의 메시지는 더욱 우려스러웠습니다. 진돌이가 너무 예민하고 사람 많은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함께 살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아내와 아이들도 진돌이를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미연은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진돌이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셨나요? 강제로 접근하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진돌이는 반드시 마음을 열 거예요. 하지만 미연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진돌이가 미국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버려지거나 다시 보호소로 가게 될까 두려웠어요. 그날 밤 미연은 꿈에서 진돌이를 보았습니다. 낯선 거리를 헤매는 진돌이가 미연을 부르는 듯 했어요. 미연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괜찮아, 진돌아. 괜찮을 거야. 미연은 자신을 다독이며 다시 잠들려 했지만 불안한 예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어요. 제임스에게서 온 메시지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진돌이가 사라졌습니다. 울타리를 파고 나가버렸어요. 어제 저녁부터 찾고 있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연은 제임스의 메시지를 읽자마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주울 힘조차 없었어요. 지석이 황급히 미연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 진돌이가 사라졌대. 미연의 목소리는 떨렸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석은 미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미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거리에서 혼자 헤매고 있을 진돌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임스의 메시지에 따르면 어제 저녁부터 울타리를 파고 탈출했다고 했어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밤새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미연은 갑자기 몸을 일으켜 옷장으로 향했습니다. 여행 가방을 꺼내 무작정 옷을 던져넣기 시작했어요. 지석은 당황한 얼굴로 미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연의 머릿속에는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맴돌았어요. 차에 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굶주림에 시달릴지도 모른다는 생각, 누군가에게 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를 미치게 했습니다. 내가 가야 해. 내가 가야 찾을 수 있어. 지석은 한참을 말리려 했습니다. 미국까지 가는 것은 무리라고, 제임스가 찾을 거라고, 영어도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혼자 다니겠냐고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미연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그날 오후 미연은 급하게 짐을 꾸리고 비행편을 예약했습니다. 제임스에게는 자신이 진돌이를 찾으러 오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석은 미연을 공항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별의 순간 지석은 미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마루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미연은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16시간의 비행 동안 미연은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창밖의 어둠 속에서 진돌이의 모습을 자꾸 떠올렸어요. 가끔 졸다가도 진돌이가 위험에 처한 악몽을 꾸고 번쩍 깨어났습니다. 미국 동부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였습니다. 제임스가 공항으로 마중 나와 있었어요. 미연은 어색한 인사를 나누고 바로 진돌이 소식부터 물었습니다. 제임스는 고개를 저었고 미연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제임스의 차를 타고 그의 집으로 향하는 동안 미연은 차창 밖으로 보이는 모든 곳을 유심히 살폈어요. 혹시라도 진돌이가 보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제임스의 집은 조용한 교외 지역에 있었습니다. 넓은 마당과 하얀 울타리가 있는 전형적인 미국식 주택이었어요. 미연은 진돌이가 탈출한 지점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울타리 아래쪽이 깊게 파여 있었고 그 너머로 울창한 숲이 보였어요. 그 숲을 보는 순간 미연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 넓은 곳에서 진돌이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막막했습니다. 제임스는 내일부터 수색을 다시 시작하자고 했지만 미연은 지금 바로 주변을 둘러보고 싶다고 했어요. 제임스는 미연의 절박함을 이해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차를 다시 돌렸고 미연을 데리고 인근 지역을 돌기 시작했어요. 미연은 창밖으로 보이는 모든 곳을 눈에 담았습니다. 가끔 차를 세우고 진돌이의 이름을 불러보기도 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을 때 제임스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미연은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어둠 속에서는 수색이 더 어려울 테니까요. 제임스의 집에 돌아와 미연은 간단히 저녁을 먹고 손님방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하늘 아래서 진돌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새벽 5시 미연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제임스가 일어나기 전에
혼자 수색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조심스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슬이 내린 잔디밭을 지나 울타리가 파인 곳으로 향했어요. 거기서부터 숲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진돌이의 흔적을 찾아 홀로 숲으로 향하는 미연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희망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숲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미연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어요. 가끔 진돌아 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대답은 새들의 지적임 뿐이었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흘러도 진돌이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미연은 지치고 절망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숲을 빠져나와 도로를 따라 걷다 보니 미연은 마을 외곽에 있는 농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넓은 들판과 붉은 헛간이 있는 곳이었어요. 어쩌면 진돌이가 그곳으로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레 농장 입구로 다가가자 나이 지긋한 농부가 미연을 발견했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미연은 서툰 영어로 잃어버린 진돗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특별한 개라고 갈색 털에 꼬리가 말려 있다고 했어요. 농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근처에서 그런 개는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미연은 실망했지만 혹시 모르니 주변을 둘러봐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농부는 흔쾌히 허락했어요. 농장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미연은 헛간 주변, 옥수수밭 가장자리, 창고 근처를 모두 살폈지만 진돌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지친 미연은 창고 앞 구루터기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연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진돌이의 것은 아니었지만 어쩌면 그 개가 진돌이를 보았을지도 몰랐습니다. 소리를 따라 걸어가니 농장 뒤편 조그만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그 앞에는 커다란 개가 묶여 있었어요. 미연이 다가가자 개는 더 크게 짖었습니다. 그때 오두막 문이 열리고 젊은 여자가 나왔어요. 미연은 다시 한번 진돌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저었지만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남편이 창고 근처에서 이상한 개를 봤다고 했어요. 겁먹은 것 같았대요. 미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창고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여자는 농장 맨 끝 숲과 맞닿은 곳에 있다고 했어요. 미연은 서둘러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창고는 오래되고 낡았지만 주변은 조용했어요. 미연은 창고 주변을 돌며 진돌이를 불렀습니다. 진돌아, 엄마야, 어디 있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미연은 창고 안도 살폈지만 진돌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제 여기서 본 개가 진돌이일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미연은 주변을 더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어요. 이곳을 집중적으로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가 미연을 찾아 농장으로 왔어요. 미연은 창고 근처에서 개를 봤다는 이야기를 전했고 제임스는 내일 다시 오자고 제안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색은 위험하다는 이유였어요. 미연은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연과 제임스는 다시 농장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전단지와 진돌이의 사진, 그리고 간식도 가져왔어요. 농장 주인의 허락을 받아 창고 주변을 중점적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연은 진돌이가 좋아하던 간식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지길 바랐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해가 높이 떠올랐을 때였습니다. 창고 뒤편 높이 자란 풀숲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연은 숨을 죽이고 그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풀숲이 흔들리더니 한 마리의 개가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냈어요. 갈색 털 말린 꼬리. 틀림없는 진돌이였습니다.
진돌아. 미연이 기쁨에 차소리쳤지만 진돌이는 놀라 다시 풀숲으로 도망쳤어요. 미연은 자신의 성급함을 후회했습니다. 제임스가 미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천천히 접근해야 해요. 겁에 질려 있을 테니까. 제임스의 조언대로 미연은 진돌이가 있던 풀숲 근처에 간식을 놓고 멀리 물러났습니다. 1시간, 2시간. 인내심 있게 기다렸어요.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진돌이가 다시 조심스레 풀숲에서 나왔습니다. 배고픔이 두려움을 이긴 걸까요? 진돌이는 간식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어요. 미연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소리치지 않았어요. 진돌이가 간식을 먹기 시작했을 때 미연은 매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조용히 진돌이가 놀라지 않게 접근했어요. 진돌이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미연을 바라보았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습니다. 진돌아, 엄마야. 미연이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돌이의 귀가 쫑긋 섰어요. 미연이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짝. 진돌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미연이 손을 내밀었을 때 진돌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미연의 손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았어요. 진돌이가 미연의 손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진돌이의 눈에 작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경계와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미연은 숨을 죽인 채 진돌이의 반응을 지켜보았어요. 진돌이는 다시 한번 미연의 손을 맞더니 갑자기 꼬리를 살짝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진돌아, 나야 엄마야. 미연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진돌이의 꼬리가 더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돌이가 미연을 향해 달려왔어요. 미연은 무릎을 꿇고 진돌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진돌이는 미연의 얼굴을 하즈며 반가움을 표현했습니다. 9,000km를 건너와 다시 만난 두 존재의 감동적인 재회였어요. 제임스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감동의 미소가 번졌어요. 미연은 진돌이를 꼭 안은 채 일어났습니다. 진돌이는 여전히 미연의 품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1년처럼 느껴졌던 이별의 시간이 이제 끝났습니다. 진돌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했을 테고 발바닥은 상처로 가득했어요. 미연은 진돌이를 차에 태우고 제임스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물로 진돌이를 씻기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어요. 진돌이는 미연의 손길에 눈을 감고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진돌이는 미연의 침대에서 함께 잠들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공포와 불안이 사라진 것처럼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미연도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석에게 진돌이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하자 지석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기뻐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미연은 제임스와 그의 가족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진돌이가 이곳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한국으로 데려가도 될까요? 제임스는 아내와 눈을 마주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돌이와 미연의 유대감을 목격한 그들은 더 이상 강요할 생각이 없었어요. 단 입양 비용과 모든 서류 문제는 책임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연은 기꺼이 동의했어요. 어떤 비용이라도 지불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미연은 진돌이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반려동물을 데려오는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검역 절차, 필요한 예방접종, 복잡한 서류 작업까지 모든 것을 처리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진돌이는 미연 곁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마치 다시 이별할까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왔습니다. 미연은 진돌이를 위한 특별한 캐리어를 준비했어요. 진돌이가 덜 불안해하도록 미연의 냄새가 밴 담요도 함께 넣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미연은 진돌이에게 계속 말을 걸었어요.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우리 집, 마루가 있는 곳으로. 더 이상 헤어지지 않을 거야. 비행기 안에서 미연은 진돌이가 있는 화물칸을 생각하며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여정이었어요. 미지의 공포로 향하는 길이 아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으니까요. 미연은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지석과 마루가 기다리고 있을 집을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설렘도 있었어요.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지석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미연은 진돌이의 캐리어를 찾아 문을 열었어요. 진돌이는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미연과 지석을 알아보고 반갑게 달려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공항 한복판에서 서로를 껴안았어요. 눈물과 웃음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익숙한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진돌이는 창문 밖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마치 드디어 돌아왔구나 하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마루가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돌이와 마루의 재회는 또 다른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두 마리는 서로의 냄새를 맡더니 함께 집안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미연은 다시 가족이 완전해진 것을 느끼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돌이의 여정은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그 끝에는 사랑과 가족이 있었어요. 9,000km를 건너온 진돌이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진돌이의 미국 탈출과 극적인 귀환 이야기는 미연의 지인들 사이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가족과 친한 친구들에게만 이야기했지만 한 지인이 소셜미디어에 그 이야기를 올리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9,000km를 건너온 진돗개의 충성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은 하루 만에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공유되었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고 미연은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망설였지만 진돌이의 이야기가 다른 유기견들에게도 관심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수락했어요. 인터뷰 장소에 나타난 미연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심지어 전국 방송국에 카메라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입양이 아닌 임시보호였어요. 하지만 진돌이는 금세 우리 가족이 되었죠. 미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진돌이의 모습, 서서히 마음을 열어가던 순간들, 그리고 미국으로 떠나던 날의 아픔까지. 미연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간 것은 충동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가지 않았다면 진돌이를 다시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미연의 이야기는 방송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강아지의 사랑, 견주를 찾아 9,000km를 건너온 기적이라는 제목의 뉴스가 연일 보도되었어요. 미국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임스가 현지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전했어요.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진돌이의 팬클럽이 생겼고 많은 사람들이 진돌이의 사진과 근황을 궁금해했어요. 미연은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점차 적응해 갔습니다. 진돌이의 이야기가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동물과 인간의 유대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유기견 보호소에서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진돌이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많은 사람들이 유기견 입양과 후원에 관심을 보였어요. 보호소 관계자들은 미연과 진돌이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덕분에 많은 유기견들이 새로운 가족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었으니까요. 진돌이는 여전히 미연과 지석, 그리고 마루와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끔 동네 어린이들이 유명해진 진돌이를 보기 위해 찾아오기도 했어요. 진돌이는 그런 관심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미연은 방문객들에게 유기견 입양의 중요성과 책임감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어느 봄날 아침, 미연은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남편 지석과 함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초음파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반년 전 진돌이를 다시 만난 후 미연의 몸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아이를 기다려온 부부에게 또 다른 기적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우리가 책임질 가족이 또 생겼네? 지석이 물으며 웃었습니다. 미연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원에서는 진돌이와 마루가 앞서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햇살 좋은 봄날, 미연과 지석은 천천히 걸으며 미래를 그렸어요. 진돌이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큰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 사랑하는 이를 위해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 미연은 손에 든 초음파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뛰어가는 진돌이를 바라보았어요. 모든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길을 잃어도 사랑은 끝내 다시 가족이 됩니다. 미연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빈자리가 없었어요. 사랑으로 가득 찬 그녀의 가슴에는 이제 새로운 생명까지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진돌이는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먼 곳을 응시하곤 했습니다. 어쩌면 그 시간 동안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걸까요? 하지만 곧 미연의 부름에 쫑긋 귀를 세우고 달려오는 진돌이의 모습은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 했어요. 미연은 종종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보호소에 가지 않았다면, 만약 진돌이의 임시보호를 결정하지 않았다면, 만약 미국으로 진돌이를 찾으러 가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라고요.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흐름 속에서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때로는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미연은 이제 알고 있었어요. 진돌이를 미국으로 보냈던 그날, 미연은 자신의 가슴에 생긴 빈자리가 영영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가슴은 더없이 충만했어요. 진돌이와 마루, 지석, 그리고 곧 태어날 아기까지 미연의 삶은 완벽한 원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기적은 늘 가까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길을 잃어도 사랑은 끝내 다시 가족이 됩니다.